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요즘 학교마다 다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요.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반성문을 쓰신 어머니이자 교장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보통은 잘못을 저지른 자녀나 학생들한테서 반성문을 받는데 이분은 왜 스스로 반성문을 쓰셨을까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은 꼭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이 시대의 청소년, 청년 크리스천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요. 네네. 오늘은요, 1030 세대가 호흡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자신들의 일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요즘 교회마다 그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역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1030 세대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이제 특별한 시간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 취재진이 서울 수도권부터 제주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 교회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 셀 리더들에게 네. 이번 실험을 한번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네네. 교역자나 셀 리더가 예배나 모임을 아주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메모장 잠깐 닫고 유튜브 앱, 네이버 앱, 네. 카카오톡 앱을 이어서 한 번씩 켜보는 겁니다. 네. 과연 거기에서 나온 가장 적나라한 자기의 일상 흔적들이 네네. 처음 적어놨던 기도 제목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무섭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너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 그 기록들만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맞아요. 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10대부터 30대 크리스천 408명으로부터 5,234개의 키워드와 문장을 분석해서 제가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유튜브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성비라고 하죠.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세대적인 이 특성이 드러나면서 드라마 몰아보기, 뭐 영화 5분 동안 요약해서 보기 이런 네네네. 콘텐츠들도 많았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 관련된 항목 중에서는 보시면 찬양 관련된 부분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개인과 그룹별 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카톡. 저는 이거 결과 보고 제 카톡을 열어본 줄 알았어요. 네네네. 조사 결과. 넵, 알겠습니다가 제일 많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카톡에서는 업무 관련된 내용이 네. 가장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약속이나 교제, 이렇게 네. 일상적인 대인관계 활동이 상위를 차지했고요. 네네.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관계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유튜버나 네이버 앱에서는 영성에 대한 연결고리가 좀 강하게 나타난 편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검색 키워드를 보면 아무래도 신앙적 관심이나 기도 제목들과는 연결고리가 네. 조금 적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1030 세대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들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기도 제목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도 좀 흐름이 엿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 보인 기도 제목, 네.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소명과 비전, 가족의 건강과 신앙, 학업과 취업 진로, 또 연애, 결혼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족의 건강 관련된 거를 제외하고는 기도의 목표점이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한 영역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개인화된 흐름을 보인 것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이웃에 대한 기도 제목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도 이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네, 아유, 그렇군요. 사회가 발달할수록 점점 더 개인화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영성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 1030 세대들의 기도 제목과 플랫폼에 드러난 일상의 관심사들하고는 얼마나 일치가 돼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번 실험의 가장 핵심이죠. 네. 이 기도 제목과 유튜브, 네이버, 카톡 세 개 플랫폼의 관심사가 모두 일치하는 비율 100명 중에 7명 정도, 6.8%에 그쳤습니다. 네. 반면에 기도 제목하고 이 세 개 플랫폼에 나타난 흔적이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크리스천, 그의 3배 정도 되는 15.8%에 달했는데요. 네. 자신의 기도 제목과 일상적인 관심사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앞서 소개한 것처럼 3개의 앱 중에서는 카카오톡이 유튜브나 네이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도 제목과 상호 연결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청년사역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자신을 브랜딩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와 네이버는 사실상 타인에게 쉽게 노출하지 않는 굉장히 그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반면 카카오톡은 대화 중에 자신의 발언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죠. 자신의 이미지가 각인되는 창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상호작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났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 내용을 들으면서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관심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비단 1030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에 신앙과 기도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최기영 기자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만남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분주할 텐데요. 이때 더욱 긴장해야 할 것이 바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단들 대처법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의 백광훈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화선교연구원에 있고요. 또 리트대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백광훈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원장님께서는 을지대학교 교목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이 새학기 되면서 활개치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어느 정도입니까? 코로나 때 네. 그 이단의 어떤 폐해를 아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었죠. 특히 신천지의 폐해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네네네. 또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 예.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충격이었어요. 예. 이 다큐를 통해서 JMS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사실은 이제는 뭐 이단 사이비가 한국 사회에 발 못 붙이겠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네. 근데 여전히 이단 사이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활동을 하고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단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복협이라고 하죠. 학원 보고마 네. 협의회에서 2024년도 새 학기 이단 경계와 건전한 캠퍼스 선교단체 추천이라는 그런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네네. 그만큼 지금 대학가에서 이단들이 이제 준동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돼서 네네. 그런 지금 공문까지 보낼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말이죠. 기본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분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단 단체의 이름과 주요 교리라든가 아니면 경계가 필요한 이단 단체와 미혹 수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복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그런 이단 리스트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IYF, 그다음에 네. 신천지, 네. 하나님의 교회, 또 아까 JMS도 마찬가지고요. 네. 통일교 같은 데를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 그러니까 IYF라고 해요.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인데요. 이 단체는 굿 뉴스코, 네네.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강남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등 다양한 이름을 써서 활동을 또 합니다. 굉장히 네네.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름으로 봐서는 그냥
구분이 안 가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동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IYF, 이 IYF는 구원파라고 불리는 집단 중에서 박옥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죄사함과 거듭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일단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흔히 이제 안산홍 증인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교주 안산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는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이나 신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청년들이 뭐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 교육원, 그다음에 멜기세덱 성서 교육원, 네네. 뭐 엘로힘 아카데미 뭐 이런 이름을 통해서 뭐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포교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또 뭐 인터넷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런 이름들을 좀 사전에 좀 알아서 아예 듣지를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말려드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원장님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목회자이지만 네. 이게 기성교단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도. 굉장히 교묘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또 방송에 나가면 또 바꿉니다.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네. 진화를 해 나가는 거죠. 네네. 저희 연구원에서 예전에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런 문화선교 방법 책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유튜브에서 네. 이단 단체가 그 책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포교 활동하는 그런 방송 콘텐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 많이 포교 활동을 할 때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포교가 이루어지는데요. 뭐 교육 연합 동아리, 뭐 버킷리스트 동아리, 봉사 동아리, 다양한 위장 동아리를 통해서 그렇게 학생들을 접근을 하고요. 아예 요즘에는 뭐 신천지 사절, 뭐 이만희 씨를 추종하는 집단 아닙니다. 이런 네네네.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문구를 통해서 경각심을 낮추고 그래서 포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요즘에는 포토샵, 엑셀 그런 것들을 재능 기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만남을 유도하거나 뭐 심리학회 실험, 뭐 강의 청중 모집합니다. 뭐 단기 아르바이트 뭐 모집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포교를 합니다. 또 뭐 SNS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새내기 꿀팁 궁금해하잖아요. 네. 새내기 꿀팁 준다고 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개인 정보를 그렇게 빼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일단은 포교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빼낸 다음에는 네. 고전 방식인데요. 이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하고요. 물론 그때는 말하지 않죠. 포교를 할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후에 뭐 세미나, 뭐 성경 공부를 명목으로 대상자를 또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친해지는 순간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포교 대상자의 속마음을 잘 들어주고요. 네.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관계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입생 중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거나 또 이제 타 학교에 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한 친구들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그런 라포를 형성해 가면서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요즘 보면은 SNS 오픈 채팅방에서 뭐 보드 게임, 뭐 또 뭐 캘리그래프 모임, 독서 클럽, 또 뭐 생각 모임, 보링 동호회, 또 요즘에는요 MBTI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포교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고 접근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캠퍼스 내에서 우리 이단을 만났을 때 이거 참 중요한데 대처법도 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무상교육이라든가 네. 뭐 어떤 뭐 상담이라든가 단체 활동, 뭐 동아리, 뭐 경품 등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일단은 의심을 네네. 하고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개인 정보를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50% 이상은 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빠져봤던 사람들의 증언인데요. 그래서 또 이후에 뭐 종교 관련 강의나 행사, 동아리 뭐 권유를
받게 된다면 개인정보 넘기기 전에 먼저 그 단체의 뭐 강사라든가 수장들이 어떤 종교나 교단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또 사이비 이단 소속은 아닌지 검증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성교단과 굉장히 비슷한 이름들을 많이 써요. 근데 또 살펴보면 굉장히 뭐 이제 한 글자라도 다르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믿을 만한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또 학교에 교목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목실에 문의를 하면 또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심을 좀 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이렇게 두드려서 확인하고. 네네. 아유, 잘하겠습니다. 이단 예방 교육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교묘하게 접근하는 이단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백광은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혹시 반성문 써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보통 훈육 차원에서 잘못하거나 부족함을 돌이켜보라는 뜻으로 자녀들에게 쓰기도 합니다만 자녀와의 관계를 뒤돌아보면서 엄마 반성문을 쓰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자녀들의 잠재력과 행복 지수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마 반성문의 저자 이유남 교장 선생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충분히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서울 은혜교회 권사이고 또 서울 영문초등학교 교장, 올해 교장 9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 숭실사이버대학 겸임교수, 또 한국코치협회 전문 코치 뭐 등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뭐 자기소개하는데도 길어요.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으시네요. 네. 사실 엄마 반성문이 엄마들 사이에 정말 유명하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엄마 반성문 어떤 책인가요? 제가 정말 애들을 잘 키웠죠. 네. 뭐 전교 1, 2등 하고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시키고 제가 너무 잘 키우고 있다고. 이 세상에 나같이 자식을 잘 키우는 사람은 없다고 없다. 네. 생각을 하고 네. 키웠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 저희 아들은 고3 8월 31일, 네. 저희 딸은 그 고2 9월 28일.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두 아이가 갑자기 자퇴를 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뭐 핸드폰 보고 네. 그러니까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으로 네. 이 아이들이 제 속을 엄청 뒤집는 거예요. 네네.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아이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면 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정말 뒤늦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해보니까 내가 아이들을 잘못 대했고 잘못 키웠고 네. 그 아이들을 정말 상처를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반성문을 쓰게 됐는데 그 반성문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 수많은 선생님이 너 잘 되라는 명분하에 아이들을 상처를 엄청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네네. 그걸 이제 나 같은 부모, 나 같은 선생님을 좀 줄여보겠다고 네네. 제가 대신해서 쓴 게 엄마 반성문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지는 꽤 됐죠? 네, 지금 7년째 됐습니다. 네네. 근데 계속 베스트셀러라고요. 예. 그럼 지금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네, 지금 대만, 홍콩, 마카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뜨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번역해서 이제 나가고 네,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엄마 반성문은 어떤 책이라고 잠깐 소개를 네. 했는데
깊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책이 두꺼운 거 보니까. 근데 어떤 엄마셨길래, 원래는 어떤 엄마셨길래 이렇게 반성문까지 이렇게 쓰게 되신 겁니까? 제가 네. 저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그런 이상한 짓들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너희들 앞으로 잘 되라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엄마다 보니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잘 했다가 네네. 지친 거죠. 대학교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를 그렇죠. 예, 그건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잘못된 성공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제 성공의 개념은 돈, 지위, 명예.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깨달았어요. 네네. 그게 이제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거죠, 사실은. 주로 어떤 공부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 공부 좀. 그러니까 상담, 뭐 코칭, 상담도 하셨고. 코칭 그리고 뭐 리더십 이런 공부들을 많이 했었죠. 네네. 그리고 그동안 제 살았던 삶을 제 인생을 그날 처음 되돌아봤어요. 처음 되돌아봤는데 그 머릿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네. 마치 누가 사진을 찍었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다 잊혀진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제 머릿속으로. 네네. 근데 그 모습 속에 이제 제 모습이 뭐냐 늘 야단치고 확인하고 검사하고 감시하고 그 속에서 그날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두 가지를 깨닫게 이제 성령님의 체험이었죠 그날. 네네. 어떤 겁니까? 예. 두 가지를 뭘 깨달았냐? 한 번도 우리 집 애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칭찬을 했다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뭔가 더 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된 칭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한 기억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맞추고 대화한 기억이 언제였나? 그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늘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 없다는 이유로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쳐준 적도 없고 아이의 말을 들어준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대화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신 거지요? 그렇죠. 대화 그다음에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읽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대화에도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네. 어떤 겁니까? 그 대화의 종류가 이제 가트맨 박사가 한 말인데요. 네.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세 종류. 첫째는 원수되는 대화. 예, 말을 할수록 원수가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번째는? 멀어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예, 근데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을 할수록 다가가는 대화가 네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누구하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할수록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말을 할수록 열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멀어지는. 네, 그게 네. 이제 대화의 종류에서 제가 그동안 썼던 대화들은 다 거의 원수되는 대화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네네. 이제 나중에 이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게 이제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 회복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나가셔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성공하셨는지 네, 그 어느 얘기를 날 듣고 싶습니다. 어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태풍이 몰아쳤죠. 교단에 서 있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애들이 우산도 부서지고 다 부서지고 뭐 책도 젖고 이랬어요. 근데 시작종이에 섰는데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떠들으니까 수업 시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 뒤통수에서 뭔가 확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집에서 저렇게 게임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보고 저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어머 얘네들은 이비를 뚫고 이 태풍을 뚫고 지금 목숨을 걸고 학교로 온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게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애들도 학교 잘 다녀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또 하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 니네 집 애들은 너를 잘못 만나서 그 어린 핏덩이 때부터 학교만 잘 다닌 게 아니야. 어린이집 유치원도 가기 싫은 날도 목 놓아 울면서 떼쓰면서 그러면서도 갔어. 이런
이런 생각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애들한테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그 아이들한테 가슴에 상처를 줬는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맞아, 우리 집 애들도 그렇게 눈물 나게 학교 다니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녔는데 그 생각이 그때 나더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너희가 그렇게 눈물 나게 다닐 때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지를 내가 그때는 몰랐단다. 네네. 이 엄마를 용서해다. 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꼭꼭 잠겨있던 우리 집 아이들 방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보는 아이들이 얼굴인지 그 얼굴을 보는데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너희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방문 열어줘서 고맙다. 제가 해주는 밥을 먹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변한 걸 아이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그렇죠. 거지요.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그래 결국은 그게 나중에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네네.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들 진정한 모습을 바라봐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주셨듯이 이제 행복이 묻어나는 다가가는 이제 대화로 그렇죠. 이제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대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마다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잠재 능력을 키워주고 행복 지수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신 능력이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모는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그렇죠. 부모는 심어주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관찰하는 자더라고요. 네네. 관찰해서 이 아이가 뭐에 관심이 많은가 그 관심 많은 쪽에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네. 부모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셔야 되고 네. 아이의 선택이 그리 무슨 그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네.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도 제가 보니까 아무리 어려도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에 네. 대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내 말을 잘 들어줬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그리 나쁜 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성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공감을 느끼게 그렇죠. 해줘라. 예, 성공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작은 성공감에 중독된 사람들이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르잖아요. 네네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찰하시고 네네. 선택권을 주시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아이는 성공감을 갖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 마음껏 발휘하고 네네. 그 아이의 행복 지수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의 변화와 노력한 다음에 자녀분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꽤 세월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그 얘기를 세월이-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한민국 최초 남매 동시 고시 패스를 했어요. 네. 남매 동시 고시 패스 검정고시. 어어어. 그리고 그 검정고시 통과하고 수능 가서 찍고 왔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찍고 온 실력으로 저희 아들이 3개 대학 합격, 저희 딸은 2개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네네네. 물론 명문대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뒤에 또 들어가서 잘할 줄 알았더니 저희 딸은 또 그 뒤에 2개 대학을 또 휴학을 하고 또 그만두고 네. 저희 아들도 뭐 학사 경고 받고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닥달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살아 있으면 돼. 살아 있으면 돼. 네. 그리고 그랬더니 저희 딸은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심리학 공부하고 아들은 네. 문학 학사를 받고 네. 그다음에 철학을 지금 공부하고 어이구. 철학 박사 수료를 오래 했어요. 이제 네네네. 논문이 남았는데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네. 뭐 감동의 편지도 받으셨다면서요? 네. 권사 취임 때 받은 편지예요. 그래요? 예. 근데 권사 취임 때 받은 편지에 다시 태어나면 아니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네.
뭐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어머니라는 네. 표현을 저희 아들이 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네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정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 많은 어머님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도 괜찮아요. 마지막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반성문을 300쪽이 넘도록 썼습니다. 많은 다른 분들은 저처럼 반성문 쓰지 않도록 늘 행복일기를 쓰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엄마 반성문이 개정판이 나오는데 그 개정판이 저희 딸과 같이 썼습니다. 이제 아이가 저희 딸이 엄마가 되어서 보니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또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과거에 우리 엄마한테 느꼈던 거 또 자기가 그 엄마하고 있었던 갈등 그걸 회복했던 거 그리고 지금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썼는데 그 책이 또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책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은남 교장 선생님이자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가장 훌륭한 코칭 스킬은 믿음과 기다림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같이 우리도 자녀들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어야 함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은남 교장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네네. 많이 하셨습니다.